금감원이 조세 회피처를 통한 불법 외환거래 혐의자 184명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대상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국 씨와 이수영 OCI 회장, 최은영 한진해운홀딩스 회장 등입니다. 증시 전체 거래량 가운데 공매도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10년 2.3%에서 올해 7월 들어 4.3%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공매도 비중이 증가하자 대차거래 또한 함께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 1분기 건설사의 어닝쇼크를 불러온 해외 저가 수주가 2분기에도 건설사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흑자 전환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 삼성 엔지니어링이 1분기에 이어 적자를 낼 가능성이 커지는 등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4일 대책 발표 100여일이 지났지만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오히려 3조 5천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 이후 이 매수 심리가 얼어붙었고 여름 비수기까지 겹쳐 하락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내 일정의 김동석입니다. 오늘 7월 16일 화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간 현재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의 흐름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소폭 빠지고 있는데요. 8.32포인트가 하락했고요. 장 초반에는 그런대로 잘 달려주다가 장 후반부터 중반부터 조금 하락폭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수급을 살펴보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수급적인 측면에 대한 판단을 좀 유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코스닥은 반면 오르고 있습니다. 5포인트 가까이 올랐죠. 536선입니다. 주체별로 살펴보면요.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는 오늘은 또 사고 있네요. 200억 가까이 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9원이 내리면서 1119.1원입니다. 네, 양시장의 흐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폭이 그다지 크진 않아서 다행이다 싶고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주요 내용들 소개해드립니다. 네, 먼저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신흥시장이 회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요. 전망 및 전략을 짜보고 버냉키 상하원 증원 전망 및 대응을 알아봅니다. 내일은 1등주 멤버랭크의 17일, 18일에 상하원의 증언을 주목하자. 그리고 조선업종 기자재와 관련해서 또 2차전지 관련주를 주목하자고요. 테마톡톡에서는 중국 태양광 발전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서 태양광 관련주의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요. 업황 개선 여부 확인을 한 후에야 매매를 하자라는 의견을 전해드립니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이정복 대표의 한국전자 인증입니다. 다음은 추세 매매의 달인 미국과 중국 이슈를 주목하자. 저점 매수는 유효하다라는 이경일 팀장의 의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삼성증권 투자전략팀의 임수균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주 증시 전망 또 전략 등등 간단하게 들려주십시오. 일단 17일에서 18일로 예정된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의 의회 연설을 앞두고 국내 증시에도 좀 관망세가 지속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중국발 모멘텀이 부각된 일부 태양광 업체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종이 보합권 횡보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라든지 중국 경기 경착륙 우려같이 기존에 부각된 G2 발악재가 점차 완화되는 국면으로 진입을 하고 있지만 추가 반등을 이끌 만한 재료가 부족하다라는 점이 국내 증시에는 좀 부담을 주고 있는 형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코스피의 경우 작년 저점 수준인 1980선에서 의미 있는 지지선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에 1900선을 상향 돌파하는 흐름은 힘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주부터는 국내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관련된 이슈가 코스피의 중기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 산업재와 같은 주요 경기 민감주들의 경우에 지금 3분기 연속으로 어닝 쇼크가 나왔기 때문에 실적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바닥을 통과했다거나 추가 실적 하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기대가 형성이 되면은 코스피의 추가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 발표 시즌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1800에서 1900 사이 박스권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략 측면에서도 여전히 박스권을 염두에 둔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가늠자가 좀 나온 다음에라 좀 증시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신흥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출구 전략의 지연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 외국인들이 신흥시장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도 한데요. 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또 어떤 전망들을 하고 계시는지 들려주십시오. 네, 일단 뭐 출구 전략, 미 연준의 출구 전략에 관한 논의가 신흥시장의 자금 이탈을 가속화시킨 측면이 있기는 한데요. 근본적으로 뭐 신흥시장의 조정이라든지 외국인의 신흥시장 이탈은 그 신흥시장의 부진한 경기 모멘텀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 미국 출구 전략 지연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좀 싹트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일부 시장에 대한 우려를 좀 완화시키고는 있습니다만 신흥시장으로의 추세적 자금 유입을 촉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흥시장의 경기 모멘텀이 근본적으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추세적 자금 유입이 당분간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신흥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을 때, 이것들을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봐도 될런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일단 뭐 아직까지 신흥시장의 경기 모멘텀이 회복이 되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섣부르게 좀 매수에 나선 전략은 다소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시장의 모멘텀 회복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중국에 대한 그 기대감이 회복이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러려면은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라든지 중국 정부의 스탠스가 좀 변할 필요가 있는데 중국 정부는 여전히 강경한 긴축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성장보다는 개혁에 중점을 둔 정책들이 내년까지도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발 모멘텀 부진과 이에 따른 신흥시장 전반의 부진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선진시장과 신흥시장의 차별화가 향후에도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신흥시장에 대해서 좀 저가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은 이런 우려들이 좀 완화되는 시점이 되어야 할 것인데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다. 저가 매수의 기회를 활용하기에는 아직까지 시장에 좀 불안정성이 있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버냉키 의장이 상하원 의회에서 17일부터 18일까지 발언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발언, 어떤 발언이 좀 나올지 일단은 좀 관심이 가고요. 자, 신흥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주게 될런지 그 점에 대해서도 분석이 좀 선행돼야겠죠. 예, 일단 뭐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는 시장에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버냉키 의장이 지금 뭐 연설을 앞두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증시 전반에 관망세를 부추기고 있기는 한데, 저희가 봤을 때는 버냉키 의장의 연설이 기존에 나왔던 입장을 원론적으로 반복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좀 추가적인 충격이 나오려면은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 좀 제시가 돼야 되는데요. 당장 이번 의회 연설에서 이 부분을 언급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 축소를 시사한 이후에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런 부분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미국의 지역 연준 총재라든지 미 연준 이사들이 일제히 나서서 지금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코멘트들을 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버냉키 같은 경우도 좀 더 이렇게 강경한 발언을 내뱉을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향후에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된다 그러면은 이제 글로벌 증시 전반에 추가적인 충격이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대비해서는 좀 더 그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의 임수균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은 1등조 시간입니다. SK증권 명동 PIB센터의 김민수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지금 현재 시장이 좀 양시장의 흐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좀 잘 나가는 듯 하더니 오늘은 또 소폭 조정을 받고요. 이게 도무지 좀 종잡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증시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서 그런지. 자, 이런 저같이 좀 어려워하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투자 전략을 좀 세우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뭐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지금 시장에 대해서 자신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떤 어려운 상황들, 참 미궁에 빠진 증시 흐름이 아닐까 생각은 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지금 만기일 이후에 한 지금 2, 3일 정도 계속 장중 변동성은 확대가 되면서 지수는 좀 정체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떤 상승도 하락도 어떤 한쪽 방향에 대해서 자신 있게 움직이는 흐름은 아닌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무엇보다도 만기일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 소화되는 관점들, 그런 점들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변동성은 커 있지만 지수의 방향성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어떤 그런 흐름들로 시장의 무게를 좀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지난번에도 몇 차례 좀 강조를 드렸지만은 시장의 장중의 체크 포인트는 무엇보다 세 가지 쪽으로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외국인들 수급, 그리고 두 번째 삼성전자의 탄력, 그리고 중국 시장 흐름들, 어떤 이런 쪽으로 계속 비교해 보면서 장중 변화와 추가적인 흐름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가 다 부정적입니다. 특히 외국인들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약 한 500억 조금 넘는 수준의 매도세가 지금 이끌어져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130만 원대 이하의 탄력으로 지금 장중에 조금 고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중국 시장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0.67% 하락대로 아직 반향성을 못 잡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 시장도 그에 따른 어떤 부담감을 내포하면서 시장이 그렇게 탄력을 좀 잃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계속 이 세 가지는 확인하면서 장중의 변화 지켜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미국 시장과 관련해서는 일단 너무 미국 시장에 중요하게 접근하지는 않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시장은 계속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지만은 국내 시장이 그를 반영을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그와는 좀 동떨어진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미국 시장이 좀 저종폭이 커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부분은 시장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좀 어불성설일지 몰라도 그래도 시장에 대한 어떤 조정 가능성과 그런 흐름들은 좀 더 염두는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 시장이 단기적으로 상승세에 따른 피로감이 좀 많이 보여질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나스닥은 벌써 직전 고점대를 안착해서 상승 탄력이 좀 커지는 단계고, 오히려 이제 다우와 S&P 500 전반적으로 최근에 신고가를 경신을 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기 피로감이 커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조정의 빌미를 줄 것인지, 아니면은 기업 실적의 호조세, 그러니까 즉 기업 실적 같은 경우 미국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이번 2, 4분기가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즉 예상치를 상대적으로 낮게 잡았습니다. 특히 시퀘스터라든가 여러 가지 흐름, 제조업 지수가 그렇게 크게 못 따라오는 점들의 흐름을 따라서 아직 그렇게 크게 기대하는 부분들이 좀 적었었는데, 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내다 보니까 오히려 그에 따른 시장이 화색을 하는 분위기가 좀 더 크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모습들 중에서 이런 기업 실적 중심으로 모멘텀이 확보가 되면서 시장을 계속 끌어나갈 수 있는지 여부들, 이런 것들이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만약에 단기 피로감에 따른 어떤 하락의 빌미를 제공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17일, 1과 18일 쪽에 나오는 버냉키 의장의 의회 관련된 증언이 조금 변화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날 어떤 버냉키 의장이 특별하게 지금까지 했던 말과 달리 어떤 부정적이나 아니면 긍정적이나 어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기존 했던 얘기들을 계속 연장하는 어떤 그런 발언들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항상 시장은 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였던 측면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번에 버냉키 의장의 어떤 얘기들에 따라서 특히 지난번과 같이 어떤 변동성을 좀 더 키우는 시장 흐름들이 좀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시장의 단기적인 주가가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시장 흐름들의 탄력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당 관점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내 시장 기술적으로 5일선 중심의 이격 조절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만기일 이후에 몇 차례 들어오다 보면은 어떤 단기적으로 지지받을 때에서 계속 받고 장중에서 오히려 좀 낙폭을 좀 줄이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이어오는 점들, 이런 점들은 그렇게 크게 부정적이지 않다는
괜찮은 관점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시장 전반적으로도 보게 되면 어떤 주도주 관점들, 그러니까 즉 시장에서 앞으로 하반기에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한 종목들이나 업종들이 조금씩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어떤 시장의 질적인 변화를 봤을 때도 조금 긍정적인 측면들이 좀 더 나타난다라는 관점 쪽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따라서 일단 지금 어떤 단기적인 매물 흐름들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한 1880에서 한 1900선은 시도가 들어갈 수 있는 장세 쪽에 무게를 두면서 일단 이런 장세 쪽에서는 상당히 매매 전략 가져가기가 좀 힘듭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장중에 오전에 주가를 추격해서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장중의 조정권, 즉 어떤 5일선 중심으로 계속 확인하고 올라가는 어떤 그런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장중 조정권을 이용을 해서 어떤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이 가장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요즘 들어서는 이제 1등 종목 어느 분야에서 발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조금 상황이 개선됐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궁금한데요. 예, 일단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업종은 첫 번째로 조선업종입니다. 몇 차례 강조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무엇보다 조선업종은 이제 수주가 증가가 되면서 어떤 국내의 수출 주도적인 변화를 계속 긍정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어떤 주도를 하고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실적 호전이 계속 하반기까지도 기대가 되는, 수주에 따라서 기대가 되는 모습들이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어떤 그 상선과 관련된 쪽의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이런 쪽도 양호한 모습이라고 생각되지만은 그보다도 더 어떤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같이 약간 좀 특화된 쪽에, 그리고 LNG선이나 아니면 해양 플랜트 쪽에 조금 더 특화된 부분들 쪽에 대한 어떤 시장의 관심이 좀 더 큰 상황이 앉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쪽에서 여전히 이어지는 수주 모멘텀은 밝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 두 종목 중심으로 계속 지켜보는 전략, 그리고 조정시마다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쪽에서 수주가 커지고 실적이 좋아진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관련된 기자재 업종 쪽에서도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어떤 동성 화인텍, 한국카본과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도 계속 조정시에는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하나 2차전지 관련주가 최근까지 계속 부각을 받는 모습들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라는 이제 전기차 관련주가 어떤 2% 정도 미국에서 좀 조정을 받는, 고점대에서 조정을 받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좀 약화된 모습들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기대감은 이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거기다가 조금 더 확대하게 되면은 ESS라고 하는 어떤 그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어떤 부각 가능성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들은 계속 시장에선 밀리면은 다시 한번 돌아오고 하는 어떤 그런 변화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어떤 큰 틀에서는 이 재생 관련된 어떤 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 이쪽에 대해서 계속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는 어떤 흐름이다라는 점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그래도 여러 가지 종목들, 약간 중소형주 같은 종목들도 물론 있지만은 그보다도 오히려 삼성 SDI나 LG화학 쪽에서 같은 어떤 큰 변화가 들어와야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중소형주도 움직인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종목들에 대한 변화를 좀 더 체크해보고 지켜보는 전략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여전히 시장의 관심은 조선 그리고 2차 전지 등에 몰려 있는 듯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에서 1등 이어갈 종목, 오늘은 어디 발굴하셨습니까? 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모두투어입니다. 일단 그 최근에 주가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투어, 그리고 호텔신라 이런 종목들 상당히 양호하게 탄력을 받으면서 움직이는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이제 성수기가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를 좀 더 기대할 수 있다는 관점들, 그리고 특히 여름 휴가가 이어지고 거기다가 올해는 최장 추석 연휴가 9일까지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어떤 그에 따른 기대감이 좀 큰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특히 이제 3, 4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100억대, 그리고 순이익이 80억대까지 예상이 되면서 평소 분기 대비해서 한 2배 이상의 실적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관점들 이어지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우상향 쪽으로 조금 더 확대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거래량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오히려 하락하지 않고 계속 우상향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 상태에서 거래가 늘어났을 때 주가는 한번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점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어떤 기관 중심의 수급은 꾸준히 받쳐주면서
상대적으로 하나투어에 비해서 좀 주가가 좀 탄력이 줄은 모습들에 대비해서 후속적인 매수세가 좀 유입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목표가는 지난 고점대를 넘어가서 약 한 33,500원대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손절가는 28,200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모두 투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모두 투어 신규 종목 이외에 또 지난주에 추천하셨던 종목이 나이스 정보통신인데 수익이 일주일 만에 무려 9.8% 거의 10% 가까이까지 올라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수익을 기록을 하셨는데요. 자,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예, 일단 그나마 그래도 시장이 좀 부진한데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여서 좀 다행인 것 같고요. 그 가운데 이제 지금 오늘 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일단 1차적인 목표가 근처 부근 정도까지는 시도가 들어오는 흐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약 한 8,000원대 근처까지는 오늘 시도하다가 좀 흔들리는 모습들인데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더 주가가 탄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약 한 7,300원 정도 부분까지 한번 눌림목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지금 단계에서 일단 추격 매수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생각이고 오히려 한 8,000원대 근접하게 되면은 일단 비중을 축소하면서 한번 이익을 좀 실현하는 관점 쪽으로 일단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익 실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테마톡톡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유럽 쪽에서의 태양광 발전 시장 자체가 상당히 위축이 됐죠. 하지만 그에 반해서 지금 중국 쪽에서는 태양광 발전을 확대한다는 소식에 우리 태양광 관련주도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태양광 관련 기업들의 기술력이라든가 규모 등등 상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 시장에 대한 관심이 꽤나 뜨거워질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샘플러스의 정대희 멘토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승천 멘토 정대입니다. 네, 태양광 관련주의 상승 배경부터 짚어주십시오. 네, 일단 상승 배경은요,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요, 중국이 2015년까지 그 태양광 발전 용량을요, 현재 기준에서 약 4배 이상을 4배 이상을 키운다는 소식에 태양광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그 중국 정부의 그 정책은요, 매년 태양광 발전 규모를요, 10기가와트 씩 늘려서 2015년까지 전체 규모를 35기가와트까지 늘릴 계획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달성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한 그 최근에 그 태양광 관련들이 업황 저조에 따라서 관련 기업들이 심각한 그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최근에 관련 기업들에 대한 M&A 기대감만도 돌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최근에 에너지 효율화 이슈로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이런 이슈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좀 상승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태양광 관련주, 워낙 부침이 심했던 업종이기 때문에 또 이런 호재가 하나 터졌다라고 해서, 이게 추세 자체가 좋아진다라고 확신하기에는 사실 좀 믿음이 잘 안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 전망과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예, 일단 금일 이슈에 대한 주가 상승은요,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주시고요. 향후 주가 전망은 업황 개선 여부를 확인에 따라서 주가를 좀 매매하셔야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당분간 이 기조, 즉 박스권 기조라든가 지금의 기조를 충분히 계속 이어갈 거다. 지금의 주가의 상승은 단기 상승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태양광 산업 중에서는요, 특히 첫 번째 이제
중국이 이러한 발표는요, 중국 경제 성장률 하락에 따라서 어떠한 임시 방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국 정부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지원하는 산업이 태양광 산업입니다. 그 이유는 태양광 산업의 핵심 소재인 그 폴리실리콘 생산량이요, 전체 세계 그 생산량 중에 6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나라나 유럽에 비해서 따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질이 안 되기 때문에 양쪽으로 밀어붙이고 있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유럽과 우리나라는요, 폴리실리콘에 대한 또 우리나라의 관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안 좋은 모습으로 가냐면요, 결과적으로 자국의, 즉 중국의 자국의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폴리실리콘 가격이나 태양광 패널 쪽이 가격 하락을 부추기기 때문에요. 최근에 이러한 문제 때문에 유럽에서 무역 분쟁까지도 일으키고 또 중국산 그 패널이라든가 폴리실리콘에 대해서 전면으로 맞서면서 우리도 너희들의 그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국산 그 폴리실리콘이라든가 태양광 패널들이 반사 수익이 잠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좀 해소하기에는요, 국가 간의 의견을 좁히는 그 협상이 필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태양광 산업이 발전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직은 뭐 시기상조다라는 평가를 내려줬습니다만 그래도 시장 상황을 놓고 볼 때 투자해볼 만한 종목들은 꽤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을 가장 단연 수위로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뭐 일단 아무리 뭐니 해도 태양광 산업의 가장 밸류체인의 상단에 있는, 즉 폴리실리콘 생산 업체이고요. 기술력도 있는, 그리고 주도주인 OCI를 좀 추천드리겠고요. OCI를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이 종목을 지금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차분하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로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은 충분히 이 종목은 업황은 언제든지 분명히 살아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잡아주시면 충분히 수익이 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요. 자, 매수가는요, 현재가가 분명히 유효합니다. 오늘 같은 이슈도 있었고요. 하지만 현재 지금 전고점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해서 비중은 좀 적게 들어가시고요. 손절가를 단기적으로 한 14만 원 정도 잡아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최근의 목표가인 9점인 17만 원까지도 충분히 지금의 추세를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OCI에 대해서 태양광 관련 테마 중에서 가장 투자해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사실 OCI가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좀 가라앉아서 그렇지 인천 등지에 지금 가동 안 하고 있는 그 공장터라든가 어마어마한 그 부동산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자산주로도 분류가 될 수 있는 기업이니만큼 그런 면들도 한번 종합적으로 잘 살펴보시고 태양광 플러스 이런 것들도 있다. 잘 한번 스터디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정대희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코너를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수익률 체크부터 해보죠. 네,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5종목이 모두 수익이 나 있지요. ES24가 1.5, 대한전선 0.2, 아모텍 4.9%, RF세미는 가장 높은 8.2% 올라 있습니다. 엔데스테크도 2.4% 올라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기텍 과장의 RF세미가 오늘의 위너 종목입니다. 네, 계속해서 JB스탁의 이정복 대표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한전선 0.2%로 크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수익권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부터 들려주십시오. 대한전선 지금 실적이 계속해서 지금 올 초보다는 좀 올해가 좀 좋아질 것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TCN코 얼마 전에 이제 국내 최초 슬림형 UTP 케이블도 개발을 하면서 올해는 그야말로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고, 최근에 수주만 하더라도 올해 굉장히 많은 규모의 수주를 많이 따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이게 재무 구조 때문에 이제 이자 비용이 좀 문제였었는데, 지금 하반기에 해외 수주만 하더라도 1억
200불 정도의 수주, 굉장히 큰 규모의 또 수주를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격에서는 이제 무엇보다도 뭐 그런 부분들도 좋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좀 차트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이 좀 돌파가 돼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살짝 조금씩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데 아직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만간 한번 3,000원 선 정도를 돌파하는 시도가 곧 나올 것이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 가격에서는 홀딩 또는 신규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신규 매수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착실하게 구조조정 하나하나 진행해 가고 있으니까요. 대한전선에 대한 기대감은 좀 꾸준히 가져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들어서 한 주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또 새로운 기업을 어디를 발굴하셨습니까? 네, 이 종목은 제가 한 2주 전에 추천드렸었는데요. 한국전자인진이라는 기업인데 그때 이제 제가 2,300원에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때 한 10% 정도 수익이 났었는데 지금 현재는 한 15% 정도 수익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을 만약에 보유하시고 계신다면. 근데 일단 이 종목에 대한 목표치 자체는 아직까지 도달이 되지 않았고 회사 자체가 이제 공인 인증 서비스하고 보안 서버 인증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고요. 이제 국내 유일하게 이제 글로벌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국내외 인지도 자체는 구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인용 공인인증서 시장에서도 이제 25%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어쨌든 공인인증에 관련한 회사는 이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모바일 금융거래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으면서 보안인증 사업이 동반적으로 이제 성장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거의 확실시되는 것들이고 무엇보다 이제 기술적인 부분하고 또 최근에 수급 쪽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최근에 차트를 한번 보신다면 자, 저점을 계속해서 좀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만약에 수급, 이제 현황표를 한번 클릭을 해보신다면, 고점 영역에서 기관들이 한 3,000원 부근에 3,000 후반대에도 굉장히 많은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고요. 최근에도 지금 거의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이라든지 금융투자라든지 투신 전부 다 이제 보험부터 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이러한 흐름이라면 한 번은 슈팅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으면서 3,000원 이상까지는 거래량이 한 번 동반되어서 강하게 하는 슈팅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2,500원 잡고 일단 3,000원을 단기적인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국전자인증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이정목 대표를 비롯해서 또 다른 전문가분들도 몇 차례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만큼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매력이 있어 보이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자, 제이비스탁의 이정목 대표와 함께 한국전자인증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의 추세를 쫓아서 성공적인 매매를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추세 매매의 달인 이경일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 시장의 상황 정리와 전략부터 세워볼까요? 예, 우선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코스피는 하락을 보이고 있고 코스닥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근데 코스피의 경우 오늘 하락을 하는 것은 이제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에 의해서 하락은 하지만 외국인 매도세에 대한 공포는 없다. 그 이유는 지금부터 말씀을 해드릴 텐데요. 예, 외국인이 목요일 날
차트를 보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목요일날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크게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바로 이제 또 하나의 장대 양봉이 나와서 이제 추세가 상승 추세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또다시 급락을 보일 수가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코스피의 이제 뭐 추가 상승 모멘텀이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급등을 보였으면 이제 추가 급락이 나왔지만 이렇게 계속 눌림목 저점 구간, 눌림목 조정 구간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코스피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과 함께 조금씩 이제 계단식 성장을 보이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기간에, 그러니까 외국인의 이제 매도세는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공포감은 이제 없다. 이제 예전에처럼 이제 그렇게 매도를 했을 때 예전에처럼 공포감은 그렇게 없고, 지금은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는 그 당일, 목요일날 당일 급등세가 나왔던 뭐 차익 실현, 그리고 6월 이제 말에 이제 저점을 찍었을 때 그때 매수세가 들어왔던 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것 뿐이지 그렇게 공포감을 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코스피를 또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우선 박스권 상단, 지금 현재 박스권 상단이라고 보시기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 갭 상승 부분이 지금 상승을 막고 있습니다. 상승을 어느 정도 이제 상승 부분을 막고 있기 때문에 저항 구간을 이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돌파를 하냐. 앞으로 이제 돌파를 할 때 실적 시즌이 나와서 뭐 실적이 잘 나와서 이제 강하게 돌파를 하게 되면 코스피는 추가적으로 이제 꾸준한 우상승이 될 전망이고요. 이렇게 좀 강하게 돌파를 못하고 흐름으로 이제 조금씩 상승하면서 돌파를 할 경우 이제 어느 정도 횡보를 다시 보였다가 다시 이제 상승 돌파를 할 예상이기 때문에 이제 코스피의 경우는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보다는 이제 앞으로의 모습이 좀 더 이제 추후를 살펴봐야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랑 달리 이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금일 상승이 조금 아쉬운 게, 코스피는 이제 단계적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코스닥은 N자형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제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하락이 이제 보인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금일 기간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가 장 후반에 이제 다시 이제 매수세로 바뀌면서 윗꼬리를 지금 다시 채웠지만 장 중반까지는 계속 매도세를 보이면서 이제 장 초반에 상승을 했다가 장 중반에는 이제 윗골을 달면서 어느 정도 추세가 이제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상승을 하기 전에 이 부분 540포인트를 돌파를 강하게 하지 못한다 강하게 상승을 돌파를 못할 경우 이제 박스권 장세가 보여줄 전망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515포인트에서 510포인트까지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코스피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종목군에 대해서는 옥석을 좀 가릴 필요가 있다. 지금 실적 시즌만큼 실적이 이제 잘 나오는 종목을 고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G2를 얘기를 빼놓고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글로벌 시장 미국은 4거래일째 지금 사상 최대치를 이제 갱신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티그룹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호실적으로 발표하면서 장 초반에 상승폭을 키웠지만 소매 판매 지표가 어느 정도 이제 예상치보다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장 중반에 이제 상승폭을 둔화를 했지만 그래도 사상 최대치는 이제 갱신을 하면서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금융주에 대한 실적이 계속적으로 이제 이번 주가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적 시즌인데 이번 주에 이제 금융주들의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미국 다우지수는 이제 추가적으로 꾸준하게 우상향을 이제 보일 전망이고요. 다만 이제 하반기 때 양적 완화 축소라는 그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나타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은 줄 수 있다. 그 부분은 이제 어차피 예상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예상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동폭을 줄 때 그때는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이제 상황을 맞춰가면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이 7.5% 시장 예상치에 이제 부합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에 이제 상승을 할 때 이제 어느 정도 막는 그런 악재에 대한 그런 부분은 해소됐다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증시에 나왔던 지금 뉴스 가운데 롯데 쇼핑 등등 롯데 계열사 이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3%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CJ에서 이제 또 롯데그룹 쪽으로 이렇게 세무조사가 또 확산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감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덜컹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대응을 주문하시겠습니까? 예, 그 CJ E&M, CJ 오쇼핑, 쇼핑주, 그러니까 홈쇼핑주랑 CJ E&M, 실적을 보셨죠? 실적을 보셨던 만큼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하락한 거를 금방 회복을 했습니다. 롯데 쇼핑도 홈쇼핑 주로서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오기 때문에, 옥석을 제가 오늘 옥석 가린다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만큼 실적이 이제 괜찮게 나오는 호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잠깐 빠질 때는 이게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보시고 이제 들어가셔서 금방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 때문에 다시 급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하락을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주가 조정을 줬을 때 저가 매수 이제 타이밍으로 잡자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롯데그룹 쪽에 투자를 하신 분들께서는 좀 보수적인 입장으로 견지를 하시면서 조심스럽게 잘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예단하기는 좀 이르고요. 자, 그렇다면 현 시장에서 추세 매매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점들이 또 요즘에는 부각이 되고 있나요? 예, 요즘에 IT주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다시 또 오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IT주에 대한 이제 옥석을 사용하는데요. 옥석가리를 이제 사용해야 됩니다. IT 중에는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 IT주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일 때 IT주들 중에 이제 상승폭이 작은 IT주들은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은 좀 가려서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가감히 내가 보유를 하고 있으면 매도를 해서 현금화를 시키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조선 철강주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철강 포스코를 좀 보셔야 됩니다. 포스코가 2분기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이 2분기에 호실적이 나타났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좀 더 상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포스코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지수 하락하기 때문에 좀 하락은 조정을 주고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실적이 좋게 나오기 때문에 당분간은 포스코 단기적인 스윙, 단기적인 투자로는 괜찮다. 하지만 이 업황 부진이 정말 업황 부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자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수주가 잇따라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주가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이나 업황 회복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조선주들은 어느 정도 제가 지난주에 조선주를 추천해서 이번 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최근에는 시장은 자동차, 조선주, 철강 이러한 부분 쪽으로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포트폴리오에 조선주랑 철강, 자동차주는 하나씩은 꼭 보유를 하셔야 포트폴리오에서 수익이 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철강, 조선 등등 이런 업종의 대표적이고 좀 우량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 놓는 것이 수익률을 상승을 시키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 추세 종목들은 어떤 것들을 꼽고 계십니까? 그 풀을 좀 알려주십시오. 예, 우선 IT 같은 경우에는 플렉스컴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플렉스컴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안 좋아서 최근에 주가가 11,000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한 번에 저점을 만들고 지금 다시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W자 차트를 쌍바닥 차트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21선까지는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추세가 어느 정도 플렉스컴에 대한 이슈가 나타나게 된다면 다시 크게 반등을 나타낼 종목입니다. 그리고 플렉스컴 같은 경우에는 2분기부터 실적이 다시 개선이 돼서 3분기, 4분기에 더 좋은 실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점 구간일 때 매수를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금방 원래 2만 원대 주가가 원래 2만 원대 부분까지는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드리고요. 현대하이스코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철강 업종인데 철강 업종 중에서 현대하이스코를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현대하이스코 같은 경우는 하반기부터 당진 공장 제가
하반기부터 이제 당진 공장이 이제 돌아가게 되면서 판매량이 증가를 하게 된다. 그 판매량이 증가가 되면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도 좋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같이 사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급등보다는 꾸준한 우상향이 이제 작년처럼 이제 작년에 철강 업종이 안 좋았을 때 이때처럼 꾸준한 우상향을 이제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삼성중공업인데요. 삼성중공업 제가 조선 업종 같은 경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삼성중공업에 대한 이제 부분은 오늘 좀 상승폭을 이제 좀 더 상승폭을 이제 줄이고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제 삼성중공업은 이제 박스권을 돌파를 했고 그리고 이제 다음 박스권도 이제 돌파를 하기 위해 이제 조정이 나온다라고 말씀해 드리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수주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적으로 봐도 무방하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이스코, 플렉스컴, 삼성중공업 역시 뭐 조선과 철강 관련해서 종목들이 끼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에 대해서 지금 투자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조선, 철강 그리고 자동차 그거 다 말씀을 해드렸지만 오늘 갖고 나온 종목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IT 전기전자 쪽으로 속하긴 하지만 그래도 통신주인데요. 통신주이지만 그래도 이 통신 장비 업체인데 이 이수페타시스가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이제 발표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좋고요. 그리고 3분기, 4분기가 더 실적이 더 크게 나타날 전망이다. 그 이유는 모바일 기기가 이제 보급이 글로벌적으로 계속 이제 트래픽 증가랑 이제 고품질의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통신 장비 업체들의 설비 투자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가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는 글로벌 업체 중에서 선도를 1, 2위를 다투는 이제 선도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장 수혜를 볼 종목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국내에서 이제 스마트폰 데이터 트래픽은 이제 연평균 95% 2016년까지 95%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통신 장비 업체에 이제 투자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는 실적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업황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수페타시스 말고 통신 장비 업체로는 KMW가 있는데 KMW는 지금 너무 많이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원래 제가 KMW는 9,000원대부터 봐서 지금 27,000원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그 종목을 이제 추천하는 것보다 이수페타시스 지금 막 추천하는 이유는 이제 성장 단계에 들었기 때문에 성장 초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수익률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수페타시스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제 매수가를 말씀해드리면 오늘 이렇게 좀 5% 급등세를 보였지만 6,400원까지 다시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6,400원에 이제 들어오면 매수를 하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우선 단기적으로 이제 보게 된다면 1, 2개월 보게 된다면 8,000원까지의 상승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5,600원. 이 부분 5,600원 부분이 하락을 한다 그러면 추세가 하락은 이제 추세 전환이 있는 거기 때문에 손절가는 5,600원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 신규 종목으로 추천을 받아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난 포트폴리오 점검하겠습니다. 네, 이경일 팀장의 포트폴리오는 일단 현금 비중이 상당히 적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고요. 휴비츠가 20%, 코라오와 파라다이스가 15%씩, 빅솔론도 20%이고요. 나머지 두 종목이 각 10%씩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수익률을 살펴보겠습니다. 빅솔론이 1.9% 올라 있고요. 휴비츠와 파라다이스는 한 6에서 8% 정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반면 라온시큐가 27% 가까이 굉장히 많이 올라 있고요. 코라오 홀딩스도 9.4% 수익이 나 있습니다. 네, 그 밖에 대우조선해양도 5.3% 수익으로 전반적으로 포트 수익률이 탄탄합니다. 네, 오늘 종목들 가운데요. 빅솔론과 휴비츠, 라온시큐의 세 종목에 대해서 좀 짧게 듣겠습니다. 예, 빅솔론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제가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고 그 추가 부분은 이제 매도를 하면서 이제 오늘도 코스피 시장이 안 좋지만 그래도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빅솔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바일 프린터 시장에 이제 세계 최대
강자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중국에 이제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 모멘텀이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 제가 볼 때 빅스론론 같은 경우에는 3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목표가까지는 우선 보유를 하고요. 그리고 예, 휴비츠가 상승폭이 가장 큰, 하락폭이 가장 큰데요. 지금 오늘 휴비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을 1%의 하락을 보이고 있지만 이 21선은 이제 내일장까지 보고서 이제 21선을 하향 돌파를 하게 되면 다음 주에 제가 어떻게 대한 이제 전반적인 투자 전략에 대해서 다시 전면적으로 이제 수정할 전망이고요. 그리고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목표가를 2,000원까지 잡았지만 지금 오늘 매도 이익 실현을 한 이유가 단기간에 이 부분은 이제 오늘 하락을 해서 오늘 조정을 주고 있지만 이제 하락을 해서 단기간에 이 부분, 이 고점을 뚫기는 어렵다. 지금 이 급등에 대한 어느 정도 이 급등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올 전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까지는 다시 내려올 수가 있다. 그래서 수익을 이제 우선 이익을 실현하고 다시 1,600원대까지 다시 내려오게 된다면 다시 매수를 해서 뭐 2,000원까지 다시 보유를 하는 그런 전략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이제 우선 이익 실현을 하고 다시 나중에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시에는. 자, 이렇게 해서 종목들에 대한 AS까지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로즈스타클럽의 이경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늘 저희의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김상균 팀장께서 종목들에 대한 긴급 AS를 보내오셨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포트 종목 중에 10% 비중을 투자를 하고 있었죠. 펜엔터테인먼트, 그간 계속 좀 손실 구간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자, 이 펜엔터를 매도하라는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수익률은 마이너스 41.6%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도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이 의견을 따르실 분들 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